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제가 항상 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냐면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약 25분 남짓인데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너무 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도대체 어떻게 오늘도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이 항상 저한테 좀 숙제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제가 이 25분 얘기하는 동안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평가를 해 보시고 그리고 과연 저 사람에게 내가 우리 아이를 맡기면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꼼꼼하게 잘 다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요소들을 평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서두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냐면은요. 사실 논술에 특히 수시도 다른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너무 카더라가 많은 시장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더라인데요. 정확한 근거 없이 내 주변 사람이 그렇대더라. 아,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더라.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어긋나서 뭔가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 입시, 논술, 사실요 어머니 저한테 논술이 아닌 다른 분야를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학종,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제가 지금 사실 논술 강사를 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12년 동안 매년 모든 학교의 이 전형을 살펴보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학교마다 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한 전형만 분석해도 그렇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전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논술 하나만 설명드리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가능하면은 이 주변의 얘기보다는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항상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거나 혹은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궁금하신 점을 차라리 문자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입시 시장에 이 점이 가장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점입니다. 근거 없는 카더라의 정보들. 논술은 1등급도 어렵대더라.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3등급인데 논술로 합격을 한 애가 있어. 그럼 논술은 결국 로또 아니야? 이런 뇌피셜로 인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 25분의 설명회 동안 어머님들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냐면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논술에 관한 입시 정보 그것은 저의 수업에 대한 홍보도 아닙니다. 어머니들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든 안 듣는 학생이든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 영상당 한 7분 정도 내외로 오늘은 내신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자 내신 반영의 비율도 이걸 제가 이제 어제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이제 유튜브에 최지희 수학이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대생 목록에 그 입시 공부 같이 하자는 고런 이제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12 월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매일 올릴 계획이고요. 수업이 개강이 되면은 일 주일에 두세 편 정도는 계속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나중에는 학교별로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어떤 입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유튜브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이따가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저희 연구실 전화번호를 요거는 우리 엄영대 선생님 번호네요. 이제 저희 연구실 번호를 드릴 건데요. 사실 PPT에도 있기는 한데 요 연구실 번호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을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논술에 대해서는 100%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논술이 아닌 다른 입시 정보에 대해서라도 좀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이 입시 컨설턴트, 시대인재 컨설턴트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거나 만약에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건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정말 확실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들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제 대치동 롯데백화점에 가면은요. 저도 가끔 거기서 이제 밥과 커피를 마시는데 대부분 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특히 그 폴 스미스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보면은 폴 스미스랜다. 그 뭐죠? 폴 바셋. 폴 바셋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옆에 학부모님들이 이게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옆에 학부모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 어머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뭔가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매우 공유를 하시는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그 막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앞쪽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 비단 그분뿐만 아닙니다. 너무 만연해요, 입시 시장이. 그래서 저는 저 한 사람으로나마 그나마 제가 잘 아는 이 논술이라는 입시 시장에서만큼은 이런 카더라를 최대한 줄여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좀 우리 아이들을 보다 더 대학에 잘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고런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편하게 어차피 전문 유튜버처럼 제가 뭐 자막을 넣고 이런 것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설명회처럼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들으셔도 좋고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좋고 고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대화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라고 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실 애들이면은 제가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좀 못 보는 성격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가 떠도는 거를요. 좀 못 봐요. 계획에 어긋나는 것도 잘 못 보는 성격이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 어떤 친구들이 남학생 둘이에요. 보니까 수리논술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스타벅스였어요. 대치동에 있는 스타벅스였는데 막 이거는 뭐 둘이 뭐 엄청 토론을 하면서 풀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접근 방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쪼끔 고민을 했어요. '아 저게 아닌데.' 그리고 사실 애들을 대하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학생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친구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어머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나중에 입시 자료도요. 좀 많이 나눠 드릴 건데 물론 어머님들께서 난 논술에 그런 입시가 너무 좀 어려서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반복해서 보시거나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맡겨 버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12년 동안 쌓여온 이 각 학교의 논술에 대한 입시들 이런 정보들을요.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첫 애가 고3 이거나 혹은 뭐 첫 번째 애가 지금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입시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님들께도 그렇고 제가 대신 공부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진짜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이해시켜서 추출해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목표는 이 논술에 대한 너무 카더라가 많은 이 시장에 대한 좀 정보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이 논술이라는 전형을 잘 분석하면은 저희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수강생 합격 결과입니다. 왜 작년 수강생 결과냐면은요. 올해 수강생 결과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희 894명 중에 309 건이 이게 수시가 아니에요. 대학교 그냥 합격한 것도 아니고요. 논술로만 합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 파이널 수강 인원까지 다 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규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 결과를 쓸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경쟁률이 40대 1, 50대 1인 저런 논술에서 저희 반 아이들은 이렇게 3명 중에 1 명꼴 합격이라는 그것도 파이널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정규반에서는 사실 80% 이상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런 경이로운 합격률이 나오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바로 지난주 설명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25분 동안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정말 말도 빠르게 하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 입시에 대해서 논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원서를 쓰셔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맡겨 버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정규반 친구들이 가장 많을 때는 550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한 명 한 명 9 월에 논술에 대한 원서를 다 써 줍니다. 그래서 학교
그리고 그 과에 대한 것도요. 제가 전부 다 써 주기 때문에 어차피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물론 더 좋겠죠. 저랑 말이 더 잘 통하실 거예요. 제 그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시면. 그런데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하실 경우에도 그러면 어머니 제가 어느 정도 어머니께서 '아 이 정도 밑으로 가면은 재수하겠다. 이 정도 이상 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눈높이와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학교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제가 고 안에서 한번 이 친구의 원서를 좀 예쁘게 짜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명씩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원서도 정말 뭐 수업도 너무 당연히 중요하지만 원서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논술에서는요. 너무나 학교가 많고요. 너무 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는 어떤 과의 합격선이 높은지 낮은지도 잘 모르시고 또 이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해 주는 학교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PPT 나중에 혹시 심심하시면은 뒤에 가서 읽어 보시면은 되시는데요. 뒤에 보시면 제가 중앙대학교 자료를 넣어 놨어요. 아니 왜 연세대도 아니고 의대도 아니고 왜 중앙대 자료를 넣어 놨지?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게 적용시키기가 힘듭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냥 처음에 보신 경쟁률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뽑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경쟁률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셉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예로 들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제가 굳이 선택해서 넣어 놓은 이유는요. 일단 세계 합이 6 등급이 나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교의 이 일반적인 대학교 수준으로 일반과 수준으로 치면은 가장 높은 최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중앙대학교가 입학처에서 자료 공개를 정말 잘해 줍니다. 이 자료 공개라는 게요. 보통 논술 합격자 평균 점수도 공개를 안 해요, 어머니. 내가 몇 점 정도 맞으면은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정도는 공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공개를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합격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민망해서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100점 만점에 25점 정도로 합격하는 과도 있을 정도로 이 논술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 점을 못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반의 반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좌절할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머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엑셀 파일에 제가 합격자들 정보를 써 놨을 거예요. 저는 좀 요런 정보들로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실 드릴 수 있으면은 이 300 명의 자료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랑 이름은 지운 상태이고요. 이 아이가 받은 수능 등급 그리고 내신 등급이 거기 지금 보시면은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첫째 페이지에는 이제 너무 무지막지한 애들이 좀 들어가 있죠. 사실 이제 서울대 의대 구술 면접으로 합격한 아이들도 3 명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도 좀 그 자료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논술로만 넣기로 했으니까 제가 구술을 가르친 아이들하고 얘네들은 빼자 해서 정말 정직하게 자료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빈칸이 쳐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 점수도 없고 내신 점수도 없는 친구들. 저희가 이제 합불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다 물어봅니다. 내신 점수 얼마였고 수능 등급 얼마였고 그리고 일 주일에 논술 공부 얼마 정도 했었고 수업 얼마 정도 들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러면은 요 정도 해 주면 애가 이 정도 대학에 가는구나 이런 거를 결과로 좀 도출을 해내는데요. 죽어도 내 수능 등급과 논술 등급 수능 등급과 내신만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빈칸이 쳐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수능을 잘 보고 내신 점수가 너무 등급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 등급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첫 번째 장 너무 무지막지한 애들 말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오히려 1 등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야 1 등급도 힘들다더라. 이런 현실 이런 어떤 정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300 개의 자료라든지 900 명을 대상으로 해서 낸 300 개의 자료 이런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옆 사람이 내가 아는 애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거에서 저는 좀 많은
제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입시 자료집을 따로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 대학교들도 너무 무심하죠. 저는 사실 이 입시 자료집이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 총장이었으면은 아니면은 제가 뭐 대학교 입학사정관이었다. 입학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저는 사실 이 논술에 대한 전형에 대한 자료도 이제 논술 시험 올해 거는 끝났잖아요. 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대학이 얼마나 이 논술 그 해에 볼 논술 전형에 대한 자료를 늦게 주냐면은요.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4월에라도 줬었는데 이제 5월, 6월 달에 줍니다. 당장 9월에 연세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친구들인데 5월, 6월에 자료를 주고요. 얼마나 이 대학들이 무심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익대랑 시립대학교랑 이 시험 시간이 같아, 시험 날짜가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학교는 그러면은 이과는 오전에 시험 보고 이과는 오후에 시험 본다 그러면은 두 개 다 보러 가실 수가 있는 스케줄인데 그것도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원서 쓰기 전에 요 과는 어디에서 요 시간에 시험을 볼 거야라는 거를 알려줬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대학교의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도 정말 불만이 많고, 제가 대학교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아이가 6개월에 받아온 평가원 점수, 요 정도로 해서 어쨌든 정시보다 잘 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논술로 예쁘게 대학을 가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서를 짜야 되고, 요렇게 할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세팅이 들어갈 거고 어머니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랑 저랑 같이 세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 쓸 때도요. 한 번만 절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당 기본적으로 한 4-5 번의 상담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9월 되면은 이제 막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세상에 학교마다 과가 다르고 이렇게 과가 많고 어쩜 이렇게 무슨 과만 이름만 들어서는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과들도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수시 원서를 6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아마 학종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막상 9월에 원서 쓸 때가 오면은 논술로 정말 많이 쓰십니다. 이건 제가 논술 강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네임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우리 아이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이 정도로면 정시로도 충분히 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학종으로 써야 되나 해서 눈을 돌려보시면은 논술로는 굉장히 높은 학교들로부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랴부랴 기말고사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금 늦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말고사 끝났다고 하면 이제 7월부터 강의를 듣겠다는 건데 연대 시험이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 아이들이요. 1년 커리가 굉장히 지금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일단 커리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30분을 다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확통, 기하, 미적분 다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아예 맨 처음으로 그냥 넣어놨어요. 이번에 PPT 아예 다 새로 뜯어 고쳤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진짜 궁금하신 것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뭐 확통기하 따로 배워야 되는지, 연세대학교 과학2 들어간다는데 과학2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한 정보들, 요런 것들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다 설명해 드릴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것들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좀 보시고 커리큘럼이 얼마나 빡세게 들어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7월부터 시작할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 7월부터는요. 미적 기하 확통에 대한 실전 강의가 들어갑니다. 아이들 대부분 지금 미적 선택자들이고 그리고 개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 개념이라는 게요. 단순하게 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논술의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은요. 정말 이 교수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순하게 식을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인지 아니면은 얘가 제대로 어떤 미적분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적용시켜서 푸는 친구인지를 정확히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게 사실 수능에서는 좀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객관식이고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이 아닌 단답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논술에서는 서술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얘가 정말로 미분의 원리를 알고 푸는 앤지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왜 그냥 MPQ, MPQ 그냥 이 결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가는 거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수능을 할 생각은 없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제 성격상 논술이 좋습니다. 뭐랄까 수능은 좀 퀴즈를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센스 있게 내가 알고 있는 식들을 요렇게 적용해서 얼른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100 점을 맞아야 되는 스피드 퀴즈 같은 고런 느낌이 드는 게 수능이고요. 논술은 사실 진정한 수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제 성격에도 그렇고 논술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1-2월 동안에 수상하, 수원투에 대한 복습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논술 시험 범위는 수상하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다 공부해 이걸 어떻게 공부하죠? 너무 범위가 많은데요. 그래서 논술에서 유난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만을 선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상하 기억 잘 안 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0 명의 아이가 수업을 들으면은 70명 정도는 기억을 못 해요, 잘.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교과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에 관한 쉬운 문제, 그럼 그 교과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그 교과 내용을 굳이 복습할 필요가 없이 다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풀어볼 수 있는 실전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난이도별로 세트별로 나누어서 그럼 내가 만약에 기본부터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요 기초부터 좀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기본 정도는 다 기억이 나니까 이제 실전으로 바로 풀면 될 것 같아 하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전으로 풀어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집을 세트로 구성해서 주간 교재로 나누어 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미적분 개념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요. 우리 아이는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개념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사실 수업을 들어보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미적 개념을요. 1 등급인 친구들도 사실 진짜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 왔는지를. 그래서 정말 얘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 정의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극대극소의 정의는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한 많은 친구들도 미적분 개념을 가르쳐 주면은요. '아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1-2월 동안에는 들어가고 3-4월 동안에 기하 개념을 같이 시작할 거예요. 아까 Q&A에 살짝 넣었는데 혹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하 확통 아예 안 배우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해 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기하 확통을 따로 배우실 시간에 차라리 과탐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등급을 하나라도 더 올려 주시는 게, 그래서 최저 등급을 하나라도 좀 더 안전하게 맞춰 주시는 게 사실 중요하지. 어 이 논술 때문에 따로 기하나 확통을 공부한다? 그거는 너무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논술에 잘 나오는 부분,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커버되는 부분, 거기까지 제가 수업 시간 내에서 커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아 개념이 3-4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스케줄도요. 사실상 6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4 월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중간고사 휴강 스케줄이 들어가 있어요. 자, 5-6월 달에 미적분 기하 실천의 확통 개념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6주 정도의 시간입니다. 기말고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 월부터는 진짜로 실전 문제풀이만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줘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실전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좀 잊어버리고 중요한 내용들은요. 개념을 계속 복습하면서 갈 건데 다만 속도가 달라지겠죠. 여기에서는 좀 아주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자 이거 기억나지? 저거 기억나지? 이건 이랬던 거야. 저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9 월에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시험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10월 말에 이제 종강을 해서 11월 달에 바로 파이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계획을 좀 잘 짜는 편이에요, 어머님. 아무리 계획을 짜도요. 이거 이상으로 더 짧게 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어쨌든 논술을 들으면은 수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희가 교과서 증명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1 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식 하나 증명해 보라고 하면은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하지 못하고 이것도 대학교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연세대학교라든지 의대에서도 교과서 내용에 관한 애들이 이거는 식만 외우고 있지 이거를 제대로 원리까지 공부하지는 않았겠지 싶은 것들을 진짜로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가능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정규반 친구들이 그렇게 70-80% 이상 합격을 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정규반 수강했던 친구들은 좀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단원에 거의 구멍이 없는 편이고 파이널만 수강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만 같이 풀고 간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반 친구들의 합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PPT를 정말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성적표 어떤 식으로 또 나가고 지원 평가가 우리 그 9월 달에 상담이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지금부터 1 시간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유튜브에 잘 올려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한 4-5 번의 상담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학종처럼 어떤 이런 자료가 있어서 얘 요런 애기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 학교에 요런 과를 넣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한 번에 답이 나는 게 논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너무 학교가 많고 과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던질 거예요. 일단 6-9 월에 최저 맞춘 학교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 예 최저 맞춘 학교라고 하면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균관대 뭐 서강대 요런 최저 맞춘 학교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로는 뭐 연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여기서 일단은 네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가고 싶은 순서로 먼저 써오라고 던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가고 싶은 과를 한 3-4개 정도 골라오라고 던질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한 20개 정도 과를 골라옵니다. 학교가 한 6개 되고 과가 한 3 개씩 골라오면 한 20개 정도를 이제 골라오는데요. 거기서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쳐내면서 '이 학교 자체가 너한테 좀 어려울 것 같다.'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전 좀 그런 것도 아이들이 뭐 상처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원서를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쓰라고 해요. 제가 "이거는 힘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자체가 너한테 좀 힘들 것 같다. 이 학교 빼고 다른 학교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3개 학교 중에서 하나 골라와. 그러면 얘는 이제 이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학교를 골라오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저 이 학교를 골라야 되는데 과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이 정도 학교에서는 네가 원하는 과 써도 될 것 같고 요 학교에서는 좀 낮은 과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낮은 과 리스트를 또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낮은 과 리스트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한 3개 골라 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학교와 모든 과에 대해서 다 학생마다 전부 그 하나하나 원서를 다 같이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겁이 나서 충분히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논술로 쓰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정시로도 좀 될 것 같아서 너가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 볼래? 무서워서 그러니?" 그럼 이제 아이들 성향 따라서 "네 저는 저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여기는 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 그래요 선생님?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안 쓸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저랑 다 같이 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반이 정말 합격률이 좀 유난히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잘 가르쳐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학생들 한 명 한 명이랑 같이 이 친구가 그동안 받아온 저랑 같이 한 논술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같이 성적을 분석하면서 얘가 갈 수 있는 정시보다 잘 가면서 그러면서 정시나 학종보다 잘 가면서도 얘가 합격을 할 만한 과들에 요렇게 좀 원서를 써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이거 그럼 여기서 다시 골라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골라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당 한 4-5 번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요, 어머니. 마지막에 좀 많이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이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이 과마다요 경쟁률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그 이유는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연대 과학2가 들어가죠. 우리 아이들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배우고 2까지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미적 하나만 거의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힘들다고 좀 많이 나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 과학2 과목을 제대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올해도요. 정말 설득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툴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연대를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연대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도 10명 뽑는 과면은 툴을 제대로 준비하고 오는 친구는 거기서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이들 다요. 내 아이만 지금 불안하고 내 아이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상황이 아니에요. 애들 다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들께서 또 다른 어머님들을 만나시거나 친구들끼리 애들끼리 만날 때는 사람이 또 자존심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100%좀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 주시는데 그 안에 집단에 계실 때에는 또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셔서 또 우리 애만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언제나 좀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요. 어 제가 어쨌든 아이들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하면서 그 연세대학교 과학2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지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어머님께까지 좀 설득을 해서 "아니 일단 한번 어머니 그럼 얘 그냥 연대 한번 써 보시면 안 될까요? 얘가 정말 수학으로 가능성이 있는 친구고 이번에 정말 연대 과학 준비하는 애들 많이 없는데 얘 한 번만 좀 써 보시면 안 될까요?" 해서 설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대의 그 경쟁률이 역대 최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벌써 어머니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연대가 툴을 출제를 한다던데.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요 패턴들이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이들 제가 이런 입시 상황이나 다른 친구들의 상황까지 좀 파악해서 가능하면은 이 친구들이 만족할 만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곳으로 어쨌든 정시보다 잘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좀 학교 이름이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좀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원서도 좀 예쁘게 써 보고 수업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좀 멋진 결과를 내년에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네. 제 설명회가 사실 제가 오늘 포커스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설명은 거의 안 하고 제가 좀 어떤 사람인지 좀 얼마나 좀 이 집 좀 집요할 정도로 이 틀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맨날 하던 게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늘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어떻게 처음 보는 어머님들께 저를 믿고 맡겨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이나마 저라는 사람을 좀 평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사실 질문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저는요. 누굴 도와주고 제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진짠데요.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으셔도 입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논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궁금한 점을 최대한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저 번호로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라면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거는 이런 분께 가서 여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런 저 바쁜 사람이 이렇게 쉬운 질문에 '내가 이런 걸 질문해도 되는 걸까? 너무 민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머님 자녀가 지금 고3 입니다.
지금 어떻게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정보라도 더 알아두셔야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떤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손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좀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기 제가 공개해 놓은 저희 연구실 핸드폰 번호입니다. 네, 통화는 거의 안 되고요. 일단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사안에 따라서 전화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잘 정리해서 대답을 해 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는 걸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가 싶은 거는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어머니 지금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드리든지 최대한 어머님들과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제 시간표를 좀 알려드릴게요. 대치동에서는 이제 겨울방학에는 사실 수리논술을 2개를 깔았어요. 일요일 반과 수요일 반 요렇게 3 시간 반짜리 반으로 2반을 깔았고요. 그리고 요렇게 다른 학원들에도 지금 반들이 깔려 있는데 요게 이제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강 가능하시고 영상으로도 당연히 보강 가능하십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더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네요. 최지 수학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